개인정보 취급자가 놓치기 쉬운 항목들.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이번 시간과 관련된 사례를 저와 함께 살펴볼까요? 개인정보를 불법 보관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한 통신 영업점 16곳이 적발되었습니다. 적발된 16개의 영업점은 가입 서류 등 민감한 개인정보 파일을 파기하지 않고 보관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파일에 대한 정보 보호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보관 시 암호화해야 하지만 해당 영업점들은 암호화하지도 않았고 물리적 접근 방지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보보호 전문가는 개인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2차, 3차 피해가 지속되는데 처벌 수위가 약하다 보니 영업점들이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미약하다면서 사후 처벌을 엄중하게 해야 자율 규제의 힘도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사례 잘 보셨나요?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관리가 필요한 개인정보 활동을 알 수 있고 개인정보 종류에 따른 파기 시기 및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키워드를 살펴본 후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관리가 필요한 개인정보 활동들.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시작으로 임원 또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고충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장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조직 구성 및 운영의 총괄, 내부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승인, 개인정보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기준 이행 총괄, 소속 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과 부당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점검, 정보 주체로부터 제기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고충이나 의견의 처리 및 감독, 임직원, 개인정보 취급자 및 수탁자, 대리점 등에 대한 교육 등 인식 제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지정 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와 인터넷으로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하는 사업자 경우에는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미만으로서 전년도 말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00명 이하인 자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이며 법률에 따라 위반한 기업 대표자 등 책임 있는 자에게 징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리할 사항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정해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 화면에 공개해야 하며 이 경우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점포, 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장소에 써붙이거나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어야 하고 동일 제호로 연 2회 이상 발행, 배포하는 간행물, 소식지,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게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는 첫 번째, 수집, 이용 목적, 수집 항목, 두 번째,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세 번째,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파기 절차 및 방법, 네 번째, 처리 위탁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다섯 번째,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여섯 번째,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거부에 관한 사항, 일곱 번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또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 명칭 및 연락처입니다. 다음은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입니다. 법에서 정한 보호 조치를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관리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이어서 내부 관리 계획입니다.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중에서 조직 내부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되는 내부 관리 계획 문서를 만들어서 배포, 공유해야 합니다. 내부 관리 계획서의 예시를 살펴볼까요? 개인정보 내부 관리 계획 수립 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취급자의 지정,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와 개인정보 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의 내부 점검 사항, 수탁사 관리 및 교육,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에 대응 절차,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부관리 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절차를 살펴볼까요? 먼저 사전 조사를 위해 개인정보 흐름 파악, 개인정보 처리 방침 현황, 정보자산 현황, 개인정보 취급자 업무 현황, 관련 법률 및 의무 조항을 검토하고 기획 단계에서는 내부관리 계획 구성안 수립 및 보호조치 기준을 마련하며 조직 내부 구성원을 위한 내부관리 계획을 작성하여 수립합니다. CPO 또는 경영진을 통한 내부관리 계획을 승인 및 선포하고 사내 적용을 위해 규정 준수를 위한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사내에 적용된 내부관리 계획의 선언 후 이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내부관리 계획의 정기적인 개정 및 경영진의 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유효 기간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를 1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 관리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 분리되어 저장 관리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해당 개인정보의 항목을 전자우편,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이어서 개인정보 이용 내역 통지제입니다. 이용자 수 일평균 100만 명 이상이거나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사업자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정보 이용 내역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처리 위탁을 받은 자 및 그 처리 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통지하며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유출 통지 신고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리고 관계부처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통지 신고 항목과 통지 신고 시기, 통지 신고 방법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통지 신고 항목으로는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 등이 발생한 시점,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의 대응 조치,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가 있습니다. 유출 사실을 안 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신고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 신고를 금지합니다. 유출 개인정보 항목 및 발생 시점 미확인 시에는 확인된 사항 먼저 통지 신고하고 추가 사항 확인 즉시 통지 및 신고합니다. 통지 방법은 전자우편, 서면, 모사 전송,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통지 및 신고하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은 통지 신고 항목 및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지체 없이 관계부처에 소명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종류에 따른 파기 시기 및 방법 알아보기. 이번에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놓치기 쉬운 항목 중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집 이용 목적 달성,
보유기간 경과 시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복구 및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달성 및 이용기간 종료 또는 폐업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고, 회원가입을 통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회원가입 시 회원 탈퇴 방법을 정보 주체가 알기 쉽도록 알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원 탈퇴를 신청할 수 있는 메뉴를 눈에 띄게 설정하거나 개인정보 처리 담당자의 연락처를 이용자가 찾기 쉬운 곳에 공지합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안내 예시입니다. 다음은 휴면 계정 개인정보 파기입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회원 탈퇴 요청 시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하고, 1년간 해당 서비스 접속 이력이 없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1년간 접속 이력이 없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시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전자우편, 전화, 서면 발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휴면 계정 개인정보 파기 통지 예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하고 관리하는 경우에 파기 통지를 살펴보세요. 잘 살펴보셨나요? 그렇다면 질문 하나. 상담 이력만 존재하는 고객에게 상품 안내 문자를 보내도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가입 조건 확인 등의 상담을 받은 경우는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고 향후 지속적인 관리 및 마케팅 활용을 위해서는 최초 개인정보 수집 시 마케팅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파기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이동통신사 영업점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개인정보에 대하여 아무와 조치를 하지 않거나 법령에서 허용한 용도 외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였으며 파기 기한이 도래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례로 관계부처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다음 사례는 요가 강좌 운영사업자가 개인정보 파기를 요청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한 사례로 피해자 인당 10만 원의 손해배상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1년 이상 서비스에 접속하지 않은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7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도 있습니다. 수집 이용 목적 달성, 보유기간 경과 시 등 생명 주기에 따른 요구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복구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는 방법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각 단계의 파기 고려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집 단계에서는 목적과 보유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파기 사유 발생 시에는 원칙적으로 필요한 정보 외에는 복구 재생할 수 없도록 지체 없이 파기하고 확인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저장할 수 없도록 합니다. 보유 단계에서는 다른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보관해야 하는 경우 별도 DB에 보관하고 일정 기간 서비스 미이용 시 별도 보관 또는 파기하며 보관이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암호화와 접근 통제 등 보호조치 의무를 강화합니다. 제3자 제공 단계에서는 서비스 제공과 무관한 제3자에게는 개인정보 제공이 불가하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 이뤄진 경우 이용자가 해당 기업과 제3자에게 선택적으로 파기 요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기업은 제3자에 대하여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합니다. 마지막으로 파기 단계에서는 복구 재생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하도록 하고 선택 항목 각각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파기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 모두 이해하셨나요? 그렇다면 다음 문제에 대해 오늘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업자는 개인정보 책임자를 지정해야 할까요? 오늘 학습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나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해요.